이걸 하면서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석사 학위는 받아놨지만 장어 쪽으로 해서 혹시 나중에 제가 찾아볼 수 있다면 박사 학위나 이런 거 장어 박사가 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쉽게 말해서. 예. 기회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에 기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계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일 자체가 이제 부모님 때부터 하셨던 거고 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보니까 적성도 굉장히 맞아서 이제 제가 이 일로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제 꿈을 펼치고자 이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제가 들어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육상 양식, 내수면 양식이라고 해서 양식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보통 흔히들 아시는 건 바다 가두리 양식이나 또 바다 근처에 하는 양식을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육상 양식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양만장도 바닷가에 있는 양만장도 있어서 해수나 이런 것도 조금 활용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치어가 바다에서 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잡아가지고 민물에서 키우는 그런 이제 내수면 육상 양식. 이 규모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이제 보통 뭐 양어장 규모를 말할 때는 수면적이나 수면적, 이제 안에 마리수 뭐 이렇게 네네네. 보통 흔히들 얘기를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워낙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만장이 예. 양만장에서 몇 마리, 몇 평 몇 마리 정도나 이렇게 지금 이제 평수로 따지면은 한 800평 정도 800평?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안에 들어있는 고기는 한 15만 마리. 15만 마리면 예.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요즘은 예전보다는 좀 큰 사이즈로 좀 키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럼 1년 만에 출하를 하는 건가요? 예,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빨리 빨리 자란 아이들은 그냥 뭐 한 8개월, 9개월 만에도 이제 바로 출하가 되고요. 그리고 늦게 자란 애들은 뭐 1년 반, 1년 반까지도 걸리기도 하고요. 생물이라다 크기 그 성장 속도가 다 다르니까. 치어가 비싸다고. 예, 이제 등락폭에 따라서 워낙 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게 비쌀 때는 뭐 6,000원 정도 할 때도 있고요. 한 마리 보통 그러면 치어라고 하면 몇 센치, 태어난 지 며칠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크기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데 이제 필리핀 마리아나 해구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바다에서 채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크기로 봤을 때 머리카락 크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들 말하는 저희가 치어를 입식한다고 하면 1kg에 5,000마리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0마리 정도? 예. 이게 한 마리에 6,000원이라는 건가요? 마리당? 아니면? 마리당 6,000원. 마리당. 비쌀 때는 뭐 6,000원 정도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직업인으로서 양만장 운영이 힘들 때 이제 이 산업이 굉장히 고부가 가치의 사업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치어가 그 인공부화가 되지 않는 것이라서 그때그때 그 가격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맞춰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직업상으로 보면 좀 애로사항이라고 하죠. 배울 점이 늘어난다고 많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5년 동안 하시면서 이건 좀 더 우리 양만장에서 좀 더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느낀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나요? 결국 고기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돈을 창출하는 걸로 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제가 먹고 또 소매 판매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손님상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장어를 대접해 드려야 돼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이제 이게 고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기 컨디션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을까? 뭐 건강한 장어를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더 주안에 두다 보니까 똑같은 공간에 고기를 얼마만큼 넣어야 더 이렇게 효율적이던가 아니면 뭐 온도나 이런 것을 자꾸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뭐 통용되는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책자가 많이 있지만 이제 당연히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제 저는 또 몸소 부딪혀 보면 왜냐하면 물이 다 다르거든요. 지역마다. 또 각자의 환경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에 맞는 환경에 따른 또 저만의 노하우를 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변화시켜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액화산소가 들어가는 그 DO 수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리고 물의 경도도 있고요. 물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철분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산화가 되기 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미세하게 물론 크게 보면은 특별한 차이는 아닐 수는 몰라도 이제 미세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안에 고기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10마리 들어가도 되는데 똑같이 여기 와가지고 10마리를 넣으면 또 안 말릴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쓰진 않았는데 요즘에 한 번씩 쓰는 이유 한 번 씁니다. 근데 그게 치어를 사가지고 올 때 얘들이 바닷속에 있었던 것들이라 균이나 곰팡이 무슨 이런 애들이 붙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현미경을 보고 너무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그때는 소독 겸 고기나 이런 것 겸 한번 뿌려줍니다. 그걸 할 때는 꼭 소금이랑 같이. 요즘 코로나 시대라 택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키운 장어를 건강하게 소비자한테 이제 이렇게 드시게 하게끔 안전하고 그래서 이제 햇섭이나 지금 햇섭은 지금 다 된 상태라서 이제 햇섭 보여줄 수 있는 게 일단 그거더라고요. 햇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제품 정도. 이걸 하면서 보니까 제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석사 학위는 받아놨지만 장어 쪽으로 해서 혹시 나중에 제가 찾아볼 수 있다면 좀 박사 학위나 이런 거 장어 박사가 되시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쉽게 말해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보면 이 정보 자체가 특히나 한국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일본은 역사가 더 오래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에는 뭐 학위 그 논문이나 장어에 관련된 논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것도 많이 좀 물론 기술 발전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좀 더 공부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걸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겠죠. 수익 창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들어오셨다가는 너무 힘든 점이 생각 외로 많이 있어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간절하고 또 이것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의 그런 간절함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닥칠 위기감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멘탈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게 만약에 섰다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양식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정보량이 부족해서 되려 또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하기 전부터 물론 어디 세미나나 교육도 많이 받겠지만 그것 외로 자기가 그에 따른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 뭔가의 그 판단 미스나 이런 걸 많이 줄일 수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아요. 인내심이죠. 인내심. 결국 원래 1차 산업이라는 게 당장 팔아서 당장 수익 창출이 나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농산물 같은 경우도 짧게는 몇 개월, 그리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뭐 길게 보면 2, 3년 만에 또 나오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뎌야 된다는 그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장어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봐왔던 가족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냥 당연시 되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일적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또 제 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활하시는 게 모든 게 장어와 연관이 되어 있고 이게 또 보양 음식이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플 때도 건강하게 커왔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게 이 장어 자체가 가족 아버지 정도의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